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한번 사주를 풀까 합니다. 정우성 씨가 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나름대로 지금 뭐 급급 아주 그냥 방어하기 바쁩니다. 상당히. 그 이제 루머로는요, 정우성 씨가 이제 또 다른 여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 혼외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정우성 본인도 많이 당황했고, 그래 보면은요, 지난 1년 전부터 이렇게 광고를 잘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광고를 활동 거의 안 했다. 왜?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면은 광고비의 수배를, 광고비 그 계약금의 수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주병지 사주를 풀 때 한번 푸는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 제가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주병지 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기 복귀를 꾀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한 바 있고, 아마 그 제가 최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신혜선 씨나 이 사람들은 아니다. 신혜선 씨 사주 풀까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왜냐면 또 나쁜 얘기하고 좀 별로 안 좋은 얘기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둘은 아니다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올렸고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파일럿. 이건 뭐냐면 일종의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병진이가 현재 건재하고 있는지 인기가 오랫동안 활동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조회수로 봐서는요, 주병진 씨가 본격적인 그 복귀 무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주병진이 그만하고 이제 정우성 씨로 돌아가서 이 정우성 씨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이제 파트너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3의 여자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들한테 주의를 줘야 돼요, 주의를. 아시겠습니까? 특히 요새 이제 데이팅 앱 같은 게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욱더. 물론 아드님이 뭐 돈도 없고 인물도 없고 뭐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우성이처럼 뭐 인물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정우성 씨 사주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사주 처음 풀 때 뭐부터 하냐? 용신을 잡습니다. 근데 이 진월생이에요, 여러분들. 진월생은 묘월과 더불어서 기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용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정우성 사주는 업부용신만 찾는 업부용신을 찾습니다. 자, 무토가 옆에 병화가 있고 축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자진반합이지만 이게 반합일 땐 진토의 기운이 어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은 무토 신강이라 해도 됩니다. 무토 신강 사주다. 그렇죠? 그러면 용신을 뭘 쓰냐면 무토 신강일 때 용신이 금수가 용신인 거예요. 금수가. 그래서 수가 올 때 돈방세 갖고 금이 올 때 연기력이 빚을 난다 이렇게 돼요. 연기력이 빚을 내는 거는 금의 운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우성이 사주를 보면요, 연기력이 별로예요. 왜?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일단 그래도 잘생긴 훤칠한 외모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요,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난 잘생긴지 잘 모르겠어, 정우성 씨가. 근데 또 뭐 여기 뭐 정우성 씨 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희 개인적 사견인데 전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기도 완전 발연기인 거야, 발연기. 왜?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력이 없어도 그 가진 요양으로 또 출세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자, anyway,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 정우성 씨가 발연기인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불과 얼마 전부터 조금씩 연기력이 나온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좀 어색해, 연기가. 여기 보시면은 토생금의 금 45세부터 비로소 연기력이 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자제가 또는 내가 연예계로 진출하려 하는데, 그쵸? 식상이 없어. 무식상이야. 그러면 언제 진출해야 되냐? 식상운이 올 때 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예? 정우성 씨처럼.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뭐 잘생겼다고 뭐 보는 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째, 이 정우성 씨 사주의 특징은 뭐다? 무식상이다. 그래서 무식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주의 특징은요, 무관사주예요. 무관. 무관은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약간 약합니다. 배려가. 그 정우성 씨가 뭐 난민 구호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그 상당히 사회에 도움 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사주를 보면은요, 무관사주인 거야. 그래서 저는 과연 진짜 저 사람이 남을 배려한 마음이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병화가 떠 있다는 거야. 편인이 천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해. 자기 위주로. 그래서 자아 만족일 수도 있다. 남에 대한 배려는 자아 만족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 사주 특징 뭐냐면은 무자의생입니다. 무자의생. 재를 깔고 있어요. 이렇게 재를. 신강사주가 재를 깔고 있다는 건 돈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돈복이 있다. 돈복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25부터 무게합으로 들어가면서 개축, 임자, 신해 이렇게 해서 돈복이 쭉 한 20-30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상당한 그 재산을 축적했을 거다. 막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복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혼외자 사건. 그쵸? 이복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복자 아니고 혼외자 사건. 그 혼외자 사주가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무토와 진이 있을 때, 무토하고 월지가 진일 때는요, 이 진을 지장을 보셔야 돼. 그래서 지장간이 을계모예요. 을계모. 자, 그러면 여기 수문을목이 바로 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관이 뭐다?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숨어 있다는 건 뭐다? 바로 혼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제 중에서 남성분이 무진일이거나 진혼에 무토일 때는 혼외자를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셀트론 서정진 아시죠? 혼외자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거. 친자위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무진일생이야. 무진일생.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 씨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늘 무슨 조심을 해야 된다? 잠자리 조심해야 된다. 왜? 혼외자가 사주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외자가. 아시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뉴스에 따르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요. 뉴스에 따르면. 한 몇 번 정도 만난 그런 사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우성 씨가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이 문가비 씨랑. 그러니까, 근데도 어쩌지 해서, 혼외자 탁 나오니까 이 정우성의 사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정우성 씨가 올해가 갑진년이지 않습니까? 갑진년. 그러면 갑은요 무관사주의 갑무충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다? 관제구설인 거야. 관제구설. 그렇죠? 관제구설. 그러니까 정우성 씨는 올해 이 관제구설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관제구설 조심했어야 된다.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관제구설을.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혼외자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정우성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문가비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 사실 없겠죠,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돈으로 해결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양육비를 주겠다. 아마 이 무자일주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구두쇠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양육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것도 막대한 돈을.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자, 올해 갑진년 간목으로서 간무충이라서 관지구수에 나오는데 대운이 해예요, 지금 여러분들. 해. 그럼 해를 나누면요. 무, 갑, 이무로 나눠요. 자, 그럼 뭐 했다? 자식이 숨어 있는 거야. 이 해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이 해대운에서는 극도로 여자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안에, 어떤 여자가 자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조심하지 않았죠. 아마 그게 여러분들, 그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도 돼요. 왜냐하면 뻔히 사주에서 올해 관주옷을 나오고 이 혼외자가 나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그게 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된다면 신이지. 그래서 정우성 씨의 그 사주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가요, 용신이 금수인데 내년부터 을사, 병호, 정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 지나야 됩니다. 몇 년 지나야 된다. 왜? 용신이 아니고 기신인 화의 운으로 앞으로 3년이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죠. 비슷한 케이스가 김용곤 씨죠. 김용곤 씨. 근데 김용곤 씨와 전수상이 뭐냐면 김용곤 씨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 근데 정우성 씨 뭐야? 52세 결혼 정년기. 아니 결혼이 좀 늦었지만 어쨌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올라온다. 야, 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정우성 씨가 참 문가비 씨랑 결혼하는 게 좀 그렇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아니다. 왜? 어쩌다에 혼외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결혼이 이거 쉽겠습니까? 그래도 뭐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요, 연애를 한 거야, 오랫동안. 여기 이 문가비 씨하고는요 그냥 어쩌다 예쁘면 안 했다는 거야, 뉴스에 따르면. 그렇죠? 누가 과연 문제가 될까요? 누가 과연 잘못된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또 댓글에다가 뭐 말이 많아서 그냥 안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문가비 씨로 넘어가 보면 되면, 그러니까 정우성 씨는 혼외자가 사주에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고, 그 혼외자 언제 들어온다? 바로 해중 관목으로 이때 들어온다라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문가비 씨. 여러분들, 문가비 씨는요, 이게 관이에요, 해가. 그거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다? 용신이. 문가비 씨 용신이 화인 거야. 여기는 용신이 금수고, 정반대죠, 용신이? 근데 앞으로 3년이 뭐야? 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말이지만, 문가비 씨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가 겨울이 되면서 이것이 관인 거예요, 관, 남편. 근데 관이 깨졌어, 사이충으로. 그러니까 문가비 씨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고요.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충일 때는, 관이 이렇게 깨져 있는 사주들은요, 의리가 없어요, 사실은. 의리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다 보실 수 있어요. 왜? 관이 깨졌으니까. 관이라는 건요, 하나의 규율도 돼. 나를 구속시키는 규율. 그러니까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이게 행동거지가 이 자유롭지가 못해. 근데 문가비 씨는 관이 깨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자유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생이니까 뭐 정우성 씨를 몇 번 만났겠죠? 그리고요, 이 문가비 씨 사주를 보신다면 이게 화생토로 나가지 않습니까? 화생토로. 그러니까 식상에 발달했기 때문에 연예인 사주가 맞는 거예요, 연예인 사주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병술일조 아니면 병술일조. 이 사주 원국을 보면요, 원국을 관은 깨지고 재는 없어요. 근데 병술이가 딱 있어. 그래갖고 술에 뭐가 있어요? 신정모가 있어요. 신정모. 지장간.
그 뭐다? 병신합인 거야. 그러니까 뭐다? 그, 머니로는 참 보통 되기가 아닙니다. 머니로는 진짜,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돈복이 있어요. 병술일주들은. 돈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이 빨라요. 돈에 대한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문가비 씨가. 굉장히 빠르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5세 이후에 45세 사이에 기묘대운인데 여기서 기토에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지금 36세거든. 35세 저 기토, 36세에 이 기토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에서는요, 식신과 상관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병화의 상관인 기토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대운에서 자식을 낳게 된 거죠. 기토대운에서. 그리고 정우성 씨는 갑목이 갑무충으로 관지구설이지만 문가비 씨한테 갑목은 뭐다? 갑진의 갑목은 뭐다? 바로 문서인 거야. 문서. 목생화로. 서류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되고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는 개망신 당하고 돈 다 깨지고 날아가고 그냥 앞으로 연기 생활도 한 몇 년간은 참 버거운데 반대로 문가비 씨는 서류 잡고 문서 잡고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가비 씨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괜찮은 거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괜찮은 거라면 제가 할 때 그 말에 여러분들이 좀 그 숨은 뜻, 숨은 의미를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기묘대운인데, 그 다음 묘지 않습니까? 45가지 묘대운인데, 이 묘가 또 끝내줘요, 이게. 해묘한목으로, 완전, 왜냐면 이게 병화 신약이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인 거야. 근데 묘가 하면 뭐가 돼? 해묘한목이 되고, 묘수로 하고 돼. 와. 아마 가장 좋은 운이 전개되고 있다. 언제까지? 45세까지. 앞으로 10년간은 문가비 씨 아마 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신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공평하지도 않고요. 인생은 그 윈너가 있으면 루저가 있는 거예요. 윈너가 있으면 루저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서 저는 뭐 좌하고 우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는요, 위증을 했는데 위증을 한 법인은 벌금 500만 원 처하고 위증 교사한 것 같은 사람은 무죄래. 에? 근데 무죄를 낸 이유가 뭐야? 고의가 없대. 아니, 고의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무슨 국외에 관시법을 배웠나? 에? 고의가 없대, 여러분들. 제가 정치가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연예인 풀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깜짝 놀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결론. 정우성과 문갑이 궁합 X. 궁합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정우성이한테는 화가 오면 안 되는데, 여기 병화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화생토로 가니까 근심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주는 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화가 기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계수, 자수, 진토, 축토가 여기한테는 기신인 거야. 문가비 씨한테는. 에? 기신인 거야. 그러니까 궁합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둘이 결혼해. 한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 말하면 또 댓글에 또 찬반 시끄럽게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거 싫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니 매번 만나고 애를 뱄어. 임신을 했어. 그래서 자식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맞는가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그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답을 확 주고 싶은데, 저의 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말에서 눈치챘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